안녕하십니까, 방영준입니다. 오늘은 요구하고 있죠. 토지 매수 청구, 매도 청구 또는 토지 수용, 요 법조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거 이제 지금까지는 요거 해왔습니다. 세 편에 걸쳐서 매수 청구, 그다음에 농지법 등 매수 청구, 개발제한구역 등 매수 청구, 그다음에 주택법, 건축법,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 요것은 나중에 제가 해드린다고 했어요, 따로요. 그다음에 오늘은 요걸 할 거예요. 토지 수용. 토지 수용과 관련된 사업인정 고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이분이 이걸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저는 판단이 잘 안 서지만, 일단은 한번 제가 봤을 땐 나름대로 잘 받으신 것 같아요. 한번 분석을 해보고, 여러분들 이게 각각의 법들을 제가 이렇게 쭉 나열해 놨거든요. 간단하게 이번에는 할 거예요. 법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요. 법들이 보면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영산강, 낙동강, 물관리, 농어촌 정비법, 농어촌 정비, 도로정비법, 도로법, 그 다음에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용할 때,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로법, 수용이죠. 이런 거 다요. 주거환경 정비법, 임대주택법, 자연공원법, 주택법. 그럼 이런 각각의 법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어떤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 여기다 이제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주택을 지으려고 그래. 그죠?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주택을 짓다든가, 아니면 그 주택법을 적용해서 여기다 주택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여기다가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해서 여기서 주택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법률을 통해서 여기다 주택을, 공장, 상가 그런 걸 짓겠죠. 신도시를 만들겠죠.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면 각각의 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너 여긴 예를 들어서 옥길, 시흥, 광명 그 밑에 지금 옛날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됐다가 다시 지정된 거잖아요. 거기가 2020년인가? 다시 지정돼서 지금 사업이 시행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거기는 어떤 법이 적용되냐 이거죠. 광명, 시흥 이쪽은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말 그대로 뭐냐면, 공공주택이 50% 이상 제한된다는 얘기예요. 공공주택을.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자,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여기에 속해 있는 토지를 경매로 낙찰을 받는데 이 수용 예정가가 얼마가 나올 것인가? 우리는 그게 궁금한 거잖아, 사실은요. 그죠? 그게 궁금한 거잖아. 여기 주택이 있든 없든, 묘지든, 도로든, 묘지든 도로든, 어떤 주택이든, 토지든, 이런 것들, 또는 임야든, 농지든, 이런 것들이 얼마의 수용이, 가격이 책정될까? 우리는 그것이 궁금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낙찰 받아서 돈이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런 각각의 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각각의 법들은 많지만, 그래서 이제 경제자유구역 법에 의해서 이 전체를 수용할 것이냐, 주택법에 의해서 수용할 것이냐, 개발법에 의해서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수용할 것이냐, 주택법에 의해서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도로법에 의해서 수용할 것이냐, 여러 가지 법률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럼 이 각각의 법률들에 따라서 수용 가격을 결정하는 시기가 달라요. 시기가. 그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농어촌 정비법 도로면 도로의 노선 지정할 때가 가격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가격 시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또는 아니면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사업 계획 수립이 됐는데 이 날이 바로 가격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샀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날을 기준으로. 근데 그 이후에 샀던 사람들, 더 비싸게 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0원이야. 근데 그 이후에,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 이후에 150원 주고 샀다. 그래도 이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 날을. 국가에서 너희들은 이 법에 따른 이 날이 바로 보상의 기준 일이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그 이후에 이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산 사람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국가에서 지정한 날을
이후에 이때가 100원이었는데 뭐 200원 사면 200원 국가에 다 지급해야 되겠네?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법률들이 지정한 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그것은 실시계획 승인일이 바로 보상의 기준일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일이.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은 사업계획 승인하여 고시한때, 사업승인 고시한때죠. 그죠? 고시한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예를 들어서 광명이 언제 고시했는지는 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아마 광명이 2020년에 지정이 됐나? 어쩐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십시오. 이 낙찰 받으신 분들이 확인해 봤겠죠?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그 지구가 지정됐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일이 바로 가격 시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의 토지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여기를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로 개발하려고 그래. 뭐라고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를 개발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 가격 시점이 언제겠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 그런데 이 이전에 매매했던 사람들도 이때를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이 이후에 개별적으로 매매했던 사람들도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1,000원이었어. 그럼 뭐 내가 여기서 이때가 2000년인데 2003년에 2,000원 주고 샀어. 그래도 이 사람 2,000원 다 보상 못 받습니다. 이 가격을 이 날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일을 바로 가격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가격의 기준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가격의 기준일로 보는 거예요. 물론 공시지가는 이 이후에도 계속 올라요.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요. 그렇지만 공시지가가 오르든 표준시 공시지가가 올라든 상관없다. 이때 이 날을, 이 기준일을,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수용이 이루어진다. 수용가가 책정된다. 그래서 요 공공주택특별법, 광명시에 있는 거 하나 볼게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지구 지정이 됐다면 가격 시점은 언제일까?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 때예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 때가 언젠가? 이 사업 시행자한테 물어보면 알겠죠? 전화해서 여기 때 여기 광명 옥길 지역인데 사업계획 승인 언제 고시했습니까? 물어보면 알려줘요. 그럼 그날이 바로 보상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더 비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뭐 보상 다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몰라요. 내가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물건 한번 보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지금 여기가 한 20개, 30개 정도 법률을 제가 다 적어놨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은데, 요걸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수용 보상 가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313강에 있어요. 제 강의에요. 그리고 교재는 643페이지부터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나 다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교재에 이렇게 다 실어놨던 걸 제가 이렇게 좀 캡처해서 올려놨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바로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누구나.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 건 뭐냐면, 어떤 일은 수용이 되잖아요. 수용이 되면, 건축물의 감정은, 경매 감정이나 수용 감정이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건축물의 감정은. 다만, 토지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다. 왜?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광명시, 최근의 물건인데, 자, 어떤 분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일단은 7억 2천에. 뭐, 감정가는 7억 5천에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7억 5천에 되냐면, 지목이 뭐예요? 묘지죠? 묘지면, 법정지상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30% 저감해서 감정을 한 거예요. 30% 저감해서. 그러면, 실제 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10억은 넘겠죠. 가치가. 그죠? 자, 그래서 감정평가를 한번 대충 볼게요. 감정평가를 이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이걸 보기 전에, 자, 표준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수용을 당하려면, 개별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자, 요게 318번지고, 묘지.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314번지예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것이 왜 안 나오냐. 이쪽으로 가보자.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자, 모르시는 분은 아까 제 314강 제가 참고하라고 했죠. 그리고 제 교재 컨트롤 F 눌러서 토지 수용을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이게 경매로 나왔어. 600평짜리가. 근데 이 개별 공시지가잖아, 이거요. 그죠? 그럼 이 인근에 표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확인해 보니까 표준지가 요거 314번지에 2번지야. 그러면 요게 이 318번지하고 314번지하고 어떤 게 더 좋은 땅이에요? 위치상으로. 여기는 도로하고 붙어있죠. 이게는 314번지, 2번지는. 그럼 이게 우색이죠. 우색. 도로하고 붙어있으니까 양쪽 다. 근데 이건 도로하고 붙어있지 않잖아요. 이건 맹지잖아요. 물론 여기 이제 도로하고 붙어있긴 해요. 지목이 도로인 거. 그렇지만 이것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하고 이 토지하고 이 표준지하고 표준지가 우세 맞죠? 이 지금 본건지는 열세. 그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이 그 대충 계산하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럼 감정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자, 본권 또는 표준지 대비 가로의 폭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열세함. 그죠? 뭐 자연적인 조건 유세함. 당연하죠. 획지 조건. 열세함. 열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건지가 지금 아까 그 묘지가 표준지보다 열세예요.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49만 원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2년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시일이 언젠지 봐야 돼요. 만약에 고시일이 2020년이다. 그럼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그 고시일이 감정평가대로. 근데 만약에 이게요, 2020년이나 2022년 이전에 고시가 되고 이 표준지 공시지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이 지금 지구 지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고시일이 언젠지 요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 날이 바로 그 날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물론 이제 시점 수정도 하죠. 그런 건 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그 날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대충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 본건지가 열세예요. 자, 그리고 쭉 이제 뭐 거래 사례도 물론 가장 중요한 거 제 교재에서 볼게요. 이게 왜 나오지? 네, 여기다 적구나. 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제 교재 나와 있는 거에 313강 참고하세요. 토지부상 단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곱하기 시점 수정. 물론 시점이 지정한 날짜가 6월이고 표준지 가격은 1월이다.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가격 상승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 상승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점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지역 요인 아까 뭐였어요? 본건지가 표준지보다 열세였죠? 그러면 아까 감정평가 보니까 20한3% 정도 열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로 합시다. 그리고 개별 요인. 개별 요인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세겠죠. 그죠? 그 밖의 요인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그 밖의 요인은 뭐냐면, 자, 만약에 이게 저는 2022년인지 2021년인지 2020년인지 몰라요. 고시일이요.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세요. 그날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 자, 그 밖의 요인은 거래 사례도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것은요, 제가 항상 1.38 정도, 그러니까 많으면 1.5, 그러니까 보통 1.5를 해줘요. 보통 1.5를 합시다, 그냥. 그죠? 그 밖의 요인은 매매 사례 또는 거래 사례의 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낮은데 거래 사례는 높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사례는 뭐 하나를 표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를 갖다가 동일 수급권 몇 군데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밖의 요인이 제일 감정평가하는 데 있어서 감정평가사에 주관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대충 볼게요. 대략 보는 겁니다. 저는 이게 대략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만 하십시오. 자, 이분이 7억 얼마에 낙찰, 7억 2천억에 낙찰 받으셨죠? 자, 요게
간단하게 계산할게요. 일단 뭐 제가 뭐 만 단위는 빼고 일단 표준지 공시지가가 5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본건지가 20% 열세라고 했죠. 그러면 5, 20 본건지는 4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본건지는 4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곱미터당이거든요. 제곱미터당. 그죠? 그린 40만 원이면 얼마예요? 계산해 볼게요. 4, 30이 한 130만 원 되죠? 평당 140만 원. 그러면 130만 원 곱하기 600평이니까 얼마예요? 표준으로만 계산했을 때 6, 3, 18 7억 8천인가? 7억 8천 나오죠. 7억 8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안 들어가 있냐? 그 밖의 요인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 밖의 요인이. 대부분 나머지는 그죠? 나머지는 비슷하다는 조건 하에서 나머지는 그리고 아까 개별 요인하고 그죠? 아까 그 이제 지역 요인은 더 열세이기 때문에 20%를 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제가 계산했을 때는 178만 원이 나옵니다. 아, 맞나? 7억 8천. 7억 8천이 나오는데 그 밖의 요인을 이 감정평가에서 계산한 거 보니까 자, 볼게요. 제가 그 밖의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겠죠. 그 밖의 요인은 뭐가 들어간다고요? 거래 사례. 그죠?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에서 이제 그 밖의 요인을 보면 내가 봤는데 여기 있죠? 이 거래 사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래 사례가. 그죠? 여기 보면 이제 거래 사례가 2021년, 2020년 쭉쭉쭉 거래된 게 있죠? 보통 여기는 50만원, 60만원에 거래됐네요. 그죠? 그러면 이 거래 사례를 구하는 공식은 제 교재에 있다. 제 교재에 여기 그 밖의 요인을 구하는 공식은 이게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보통 1.385. 그래서 보통은 수용되니까 억울하니까 통상은 1.5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1.5에서 물론 이제 지역 그 용도 지역마다 좀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뭐 임야 같은 경우는 뭐 1.7을 해주고 2를 해주고 막 그런 경우 있는데 보통은 이 거래 사례하고 비교해서 보통은 이제 이걸 이제 여기는 1.38로 돼 있네 보니까 자 그럼 볼게요. 여기도 보면 그 밖의 요인에 얼마치를 가중치했냐면 1.359를 해줬네. 1.359. 그 밖의 요인을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1.359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1.359. 그러면 약 한 1.4라고 합시다. 1.4를 곱해주는 거죠. 아까 얼마였어요? 7억 8천에다가 곱하기 1.4라면 얼마나? 10억 3,600이죠? 대충 10억 3,600이에요. 10억 3,600. 자, 그럼 볼게요. 여기 이제 감정평가사 종합란을 볼게요. 제가 계산한 거하고 비슷하죠? 10억 7천이 내시니까 보통 제가 아까 대충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맞다고 봐요. 이 가격이 맞다고 봐요. 단, 이 가격은 뭐라고요?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고시일이 만약에 2020년이나 2021년이다. 그러면 이 가격은 더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고시일을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고시일.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 공시가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그냥 단순하게 2022년을 이 감정평가서를 대로 그냥 기준한 겁니다. 자, 그럼 이 가격이 맞다고 하면 여기는 분묘로 인해서 30% 저감했다고 했어요. 분묘로 인해서 제한받는 가격이 30% 저감해서 7억 얼마에 7억 8천인가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수용할 때 수용감정 있잖아요. 수용감정도 거기에 분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감안할까요? 수용감정 시에도 이런 얘기는 참 제가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 여기 원래 감정가는 이거 뭐였어요? 원래 감정가는 얼마? 분묘가 없다면 10억 7천이죠. 10억 7천이잖아요.
분묘가 있는 조건으로 해서 30% 가감해서 7억 5천 900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그러면 이 어차피 전체가 분묘가 있든 없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분묘가 있든 없든 뭔 상관이 있냐고요. 어차피 수용되는 건데. 그죠? 수용되면 이 묘지 소유자한테 이장비도 줘야 되잖아요. 이장비 나오잖아요. 그죠? 이장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숙제 풀어보세요. 토지 수용 시에도 분묘로 인해서 제한받는 가격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분묘로 인해서 분묘가 있다 하더라도 제한받는 가격 없이 그냥 표준지 공시지가 곱하기 그 밖의 요인으로 계산을 하는지, 요거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숙제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혹시나 댓글을 제 유튜브에다 달아주십시오. 제가 그분한테는 조그만 선물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진짜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수용 예정지에서 만약에 이분이 조건이 있죠. 이분이 낙찰을 받은 조건이, 첫 번째, 여기 경매 감정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2022년 1월로 했습니다. 맞나? 가격 시점이 언제야? 2022년. 그죠? 2022년 10월로 했어요. 가격 시점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고시일은 이보다 훨씬 전입니다. 고시일은 이보다 훨씬 전이라고요. 자, 그럼 거기서 일단 첫 번째로 가격 차이가 한번 나겠죠? 그죠? 가격 차이가 나겠죠? 그럼 만약에 이게 2020년이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한번 확인해 드려야 될 것 같아. 자, 지금 아까 요거였죠? 요게 지금 본건지고, 요게 본건지죠. 이게 표준지. 요게 지금 우리가 경매로 나온 거고, 요게 본건지, 표준지죠. 그럼 표준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 지금 감정평가서는 언제로 돼 있죠? 제가 아까 49만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일단 49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시점 수정은 안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표준지가, 이 고시일이 2020년이면 40만원, 2021년이면 42만 9천원이에요, 여러분. 거의 10만원 차이가 나죠? 10만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한 평이면 30만원 차이 난다는 얘기죠. 그죠? 한 평이면 30만원 차이 나죠. 그러면 요게 600평이면 1억 2억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여기에 보통 평균 보니까 매매 사례가 60만원 정도 잡았을 때, 60만원 잡았을 때 한 평당 180만원이잖아요. 한 180만원 정도 되죠. 180만원 곱하기 600평이면 얼마야? 190. 잠깐만. 그죠? 제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180만원 곱하기 600평은 그러면 10억이야, 10억. 거기하고 이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중간 가격을 맞추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게 요 표준지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까 그냥 1.5로 곱해준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1.4를 곱해준다고 생각하고, 그 밖의 요인이 1.4라고 했을 때, 1.4라고 했을 때, 요 가격도 한번 대입해 보시고, 요 가격도 대입해 보시고, 요 가격도 대입해 보세요. 2023년 필요 없죠? 최소한 제가 볼 때는 2022년이나 2021년 또는 2020년에 고시가 됐을 거예요. 아까 무슨 고시? 아이고. 요 고시가. 이 사업에 따라서, 공유특별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 고시.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지구지정 고시는 2022년 11월 29일에 됐고, 그죠?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언제 됐는지, 요거 확인해 보십시오. 이 연도를 확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공식대로 한번 곱해 보십시오. 그러면 수용 예정가가 나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손해보지 않는다. 결론은 그거예요. 손해는 보지 않는다. 만약에 아까 제가 숙제냈죠, 여러분. 수용 감정에서 묘지를 감가하지 않는다면 이분은 만약에 그 연도가 2022년 10월 달 감정한 걸로 돼 있죠. 그 가격이 맞다면 대박이고 한 3억 벌죠. 3억. 그런데 단점이 있죠. 이 사람 7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5% 세금금 내 3,500. 그럼 7억 6천이야. 그러면 한 4억 차이나. 근데 이게 만약에 2억 정도 된다. 4억 차이 나죠. 그죠? 그러면 세금 50%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2억 벌어. 2억 좀 더, 뭐 이것저것 하고 나면 2억은 좀 더 벌겠네요. 그죠? 한 3년, 4년 기다려서 어차피 이게 2024년부터인가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한 2억 번다? 3년 기다려서? 뭐 이것도 괜찮네요. 그죠? 뭐 이분은 내가 볼 때 손해보지도 않는 가격이에요. 이 가격은. 손해보지 않는 가격인데 아까 단 변수는 있다. 변수가 뭐라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의 가격 차이가 20년, 21년, 22년 차이가 나죠. 그죠?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언제 됐는지 그 연도를 갖다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 연도를. 20년이면 사업계획 승인이 20년이면 20년 아까 표준지 공시가를 갖다 내야 되고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21년이 됐다. 21년치를 갖다 내야 됩니다. 근데 이 감정평가는 22년 걸로 돼 있다. 맞죠? 22년. 22년 맞죠? 가격 시점이 2022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20년인지 21년인지 22년인지 그죠? 22년이면 상관없어요. 22년이면 이 감정평가도 2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21년이나 20년이다. 만약에 고시가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21년이나 20년이다. 그러면 약간의 가격 차이는 약간이 아니죠. 한 1억 차이의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유한스러운 건 뭐냐면 20년, 21년도의 거래 사례가 평당 제곱미터당 60만원 이렇게 거래가 됐으니 최소한 뭐 요걸 갖다가 이렇게 뭐 서로 감가한다 하더라도 그 밖에 요인하고 이거하고 편차를 갖다 어느 정도 뭐 맞춰준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손해보는 가격은 아니다. 뭐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요거 제가 숙제 두 가지 낼게요. 첫 번째는 요거 지목이 묘지가 수용 감정에서는 물론 경매 감정에서는 30% 저감해요. 30%. 왜? 묘지 때문에 토지 사용을 제한받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받는 가격으로 경매 감정을 해요. 그렇지만 수용 감정에서는 이 묘지 때문에 제한받는 가격으로 보상을 하냐 아니면 묘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하냐 그거 여러분들 제가 숙제를 낸 겁니다. 요거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요거 서비스로 좀 뭐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거 여기가 시흥 아마 광명시흥 옥길 보금자리인가? 아니 뭐야 이게 정확히 명이 토지용 계획 보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나와 있네. 여기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예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니까 두 번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언제 사업계획 승인하여 고시했는지 그죠? 두 번째예요. 광명시흥 그죠? 공공주택지구가 언제 사업계획 승인을
하여 고시했는지, 고시한 때가 언제인지,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 때가 언제인지, 그죠?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이 언제인지, 2020년인지, 2021년인지, 2022년인지, 그 날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몇 월인지까지. 그죠? 요거 숙제 맞추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 제가 각 번마다 다 정리해놨는데, 여러분 철도가 생길 수도 있고, 그죠? 도시철도가 생길 수도 있고, 그죠? 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내가 토지가 뭐 개발될 수도 있고, 도시개발법에서 개발될 수도 있고, 도로법에서 개발될 수도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법에 의한 산업입지법에 대해서 내 토지가 개발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그 기준일이 있어요. 감정 기준일, 보상 기준일이 있다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정리를 쭉 해놨는데, 제 교재에 다 실려 있어요, 여러분. 제 교재 643페이지 실려 있습니다. 교재 보시고, 아니면 제 강의 313강을 보시면 됩니다. 아까 계산하는 식 나와 있죠, 이렇게요. 계산하는 거 아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도 습관이 되셔야 돼, 이렇게. 습관이 되셔야 된다고, 계산하는 것도. 그죠? 물론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90% 이상 맞출 수 있어요. 90% 이상 맞출 수 있다고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교재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요것은 사실은 블루오션 교재에 실어놓으려고 했는데 제 일반 교재에 다 실려 있으니까 교재 구매하신 분들도 이것은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